생명이다. 양봉은 과학이다. 박정규 양봉TV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월달 내내 한파와 폭설로 우리는 시달렸습니다. 3월 초까지도 폭설이 내렸죠. 중순 이제서야 완전한 봄 날씨를 보이는 영상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기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벌들은 활발하게 움직이며 육아와 산란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바로 3월과 4월 달이 되겠습니다. 3월과 4월 달에 출방한 이 벌들이 바로 5월 달에 아가씨아 꿀을 많이 가져올 그런 청년벌이 되겠죠. 자, 이것을 또 이 시기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러분들과 중순 강의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월 중순 양봉 관리 교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97페이지입니다. 교재 9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월 중순 양봉 관리 지금 화분떡 공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몇 줄 안 되니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떡 공급. 한 개의 화분떡 소비 기간은 강군일 경우에 약 7일에서 14일, 약군은 그 2배 정도로 보면 된다. 화분떡을 먹는 속도로 봉군의 강약을 가늠한다. 많이 소비가 되면 벌이 그만큼 좋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먹는 속도가 현저히 느리거나 잘 먹지 않는다면 약군이다. 이게 뭐 벌을 여러 하신 분들은 다 잘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봉군은 합봉하는 것이 최선이다. 초보자들도 이걸 잘 하시고 하시라는 겁니다. 화분떡을 넣은 뒤 열흘을 넘긴 시점에 화분떡 소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보충한다. 그 밑에 보니까 화분떡 공급은 4월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봄벌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벌통 뚜껑을 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까지? 30일에서 35일 동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벌통 내부에 식량과 화분떡을 넉넉하게 우리가 다 넣어줬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부족하게 넣었다 하실 때는 점검을 하시는데 열지 말아 그러는데 왜 점검을 하느냐? 개포만 살짝 들고 있나 없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부족하다면 미리 준비해놓은 화분떡을 가지고 개포를 열고 신속하게 넣어주시고 개포를 덮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름 김에 다 보자 해가지고 소비를 빼서 산란 상태를 보거나 유황불을 확인하거나 이런 행위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뚜껑 여는 거 개포를 여는 것도 안 좋지만은 화분떡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위에만 살짝 열고 넣어주시는 것은 소비를 빼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 그래서 소비는 빼지 말고 화분떡만 부족하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근데 아예 출발할 때부터 2개 넣어주신 분들은 아예 열 필요가 없죠. 2개 다 지금 소진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분떡 공급 혹시 내버는 내가 알기 때문에 또 강군인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약군은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강군일 경우에는 빨리 소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참고하셔서 화분떡을 이렇게 해주라는 뜻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언제까지 해줘야 되느냐? 아까 그 하단에 기술한 바와 같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4월달까지 벚꽃이 필 시기까지 화분떡 9번 벚꽃 개화 시기까지 여기까지는 넣어주셔야 됩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자연 화분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안에 있는 것도 먹으면서 가져오는데 자연 화분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준 화분떡은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넣어두십시오. 지역에 따라서 들어올 화분이 자연 화분이 계속해서 이 벚꽃 화분이 계속해서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들어오다 또 끝이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해서 화분떡을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자연 화분이 즉 벚꽃 화분이 미미하게 들어오거나 할 때는 이 화분떡을 이용을 해서 또 육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벚꽃 시기까지
공급하면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겨울을 제외한 모든 기간 물 공급은 필수 사항이지만 육아 진행 시기는 특히 물 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 시기는 새로 태어나는 벌도 많지만 벌의 활동도 왕성히 이루어진다. 공급하는 물에 영양제와 약품을 등을 넣어서 질병 예방과 원기 회복에 도움을 주면 좋다. 급수시 병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물 부족이 생기면 곰보산란하게 된다. 곰보산란. 그 뒷장에 보시면요, 영양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질병에 대해서 희석해서 하는 비율은 나와 있으니까 그 네모칸에 들어있는 걸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물을 주셔야 됩니다. 이걸 보통 이제 소문급수 뭐 자동으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계시는데 두 가지 다 괜찮습니다. 뭐 봉군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숫자가 적으신 분들은 이렇게 소문급수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양이 많으신 분들은 자동급수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깨끗한 물로 넣어서 해주시면 좋겠다. 만약 물 부족 현상이 나기 때문에 여기 곰보산란한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봄에 물이 필요하고 또 육아할 때는 물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육아의 3대 요소가 식량, 화분, 물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 봅니다. 지금 식량과 화분을 우리 넣어줬으니까 있는데 안에 물은 없죠. 그래서 물을 우리가 공급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날씨가 기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제 바깥에 야외에서 물에다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급수를 해 주시면은 도움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 부족 현상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곰보 산란하는 것은 띄엄띄엄 산란하는 겁니다. 쫙 그냥 고르게 빈칸이 없이 고르게 해야 되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띄엄띄엄. 그냥 물 가지고 온도, 습도를 다 맞춥니다. 또 애벌레한테 이 식량이나 화분을 먹일 때도 꼭 물을 같이 희석을 해서 이렇게 먹이기 때문에 물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급수해주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이제 한 3월 말부터는 뭐 주변에 여러분들 깨끗한 뭐 이런 흘러가는 도랑이 있다든지 하면은 굳이 안 해줘도 그 자연에서 물을 많이 길러서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뭐 3월 말이라도 인위적으로 이렇게 물 공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극 사용에 대해서 지난 초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극 사용은 언제 하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2월 말에도 했고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봄벌을 시작하고 난 이후 약 30일이나 35일 이후에 하라 그랬습니다. 또 봄벌을 시작하고 나서 절대로 벌통 뚜껑을 열지 말고 30일이나 35일 후에 열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왜? 벌한테 괴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점에 같이 약 30일에서 35일 후에 사양을 해주시라. 자극 사양. 그 이유는 자극 사양을 하게 되면요, 바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시기는 지금 산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빈 공간에 바로 이 자극 사양은 설탕물을 갖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은 산란 영역이 좁아진다. 그래서 벌이 많이 안 태어난다. 봄벌을 많이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극 사양을 늦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소비에 들어있는 식량을 차곡차곡 저희들이 먹어 올라가면서 그 빈 자리에는 바로 산란을 해서 벌을 많이 키울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극 사용은 좀 늦게 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해서 하시고, 그 주는 시기, 양, 기간 그런 거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한 그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 보시면 산란 점검이라고 했는데,
봄벌 시작하고 나서 30일 동안 보지 말았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건 언제 보느냐? 바로 30일 지나고 나서 이달 말이나 그때 날씨가 좋을 때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도 아주 바람이 불고 낮에 온도가 높다 하더라도 찬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벌한테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가죽 열지 마시고 외기 온도가 그래도 한 20도 이상 올라가고 또 3월 말 정도 이때는 지금하고 또 온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때 그것도 가장 따뜻한 시간대에 한 12시부터 2시 사이 이때 꼭 필요하시다면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봄벌이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식량도 중요하고 화분도 중요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사실 이 보온이에요. 보온이라 그랬는데 너무 과보온을 하지 마라. 중부 내륙 이쪽 쪽에는 아직까지 과보온을 해줘도 괜찮은데 여기서 과보온이라는 것은 남쪽입니다. 남쪽. 저쪽에 남쪽에 해남, 진도, 고흥, 거제, 통영, 제주도 이쪽에서는 과보온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외기온도가 20도 이상 넘어가면은 벌이 지금 태어났습니다. 5매, 6매 되고 하기 때문에 너무 과보온을 인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산란이 또 곰보산란이 잘 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벌들이 저들이 육알 온도를 맞춰서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과보온이 하게 되면은 너무 더워가지고 밖으로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과보온이 남쪽에서만 지금 주의해라. 그리고 중부 내륙에서는 언제? 이달 말 정도 그때 벌이 한 바퀴 태어나고 나면은 벌 양이 많아집니다. 벌 개체수가 많아졌을 때 그때 주의하라. 그래도 한 5매 이상 되게 되면은 과보온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매수로 본다면은 우리가 뭐 마리수를 해야 보겠습니까? 우리 내검했을 때 이제 한 바퀴 나오고 두 바퀴 나오고 하니까 벌이 한 5매 정도 된다. 그게 그렇게 보면은 거의 3월 말이나 4월 초 될 겁니다. 그때는 너무 과보온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왜? 5매 이상 되면은요 벌들이 개체수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돼요. 질병도 예방이 되고 보온하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고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보온도 지장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하시고 그렇다고 과보온 한다고 안에 있는 보온제는 빼면 안 됩니다. 외부 보온제만 여러분들 잘 조절을 해서 과보온 되지 않게 해주라. 자, 내부에 여러분들 개포이 올려놨잖아요. 이 보온제라고 우리가 이름이 보온제라 그러니까 이 그러면 끄집어내야지 시원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름에도 안에 보온제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온제라 그래 이름이 보온제라 그러니까 여름에도 이 보온제를 넣으면 더 뜨거워서 야들이 활동하는 지장이 있잖아. 안 그렇습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복사열을 오히려 더 차단해줘서 시원하게 됩니다. 우리 지붕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시원하잖아요. 그런 원리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보온제는 빼지 말고 그대로 두시고 외부 보온제 가지고 조절을 해주시라. 낮에는 걷어주고 밤에는 덮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절대 과보온이 되지 않도록 이것도 세심한 주의를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소입니다. 곧 저쪽 남쪽에서는 이미 증소를 들어갔고요. 중부 내륙도 이제 3월 말 이렇게 되면 증소를 하게 될 겁니다. 바로 증소를 할 때 첫 번째 증소를 할 때는 공소비로 해주시면 될 겁니다. 바로 벚꽃이 피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공소비로서 증소를 해주시고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때는 공소비가 아닌 바로 소초광으로 여러분들이 증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새소비도 우리가 확보하고 질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새소비에 바로 소초광을 넣어서 거기다 벌집을 지으면서 산란이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벌이 건강하고 잘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을 소비 2년 3년 오래된 거 그 시커멓게 된 거 오래된 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거기서 병균,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사실 소독을 한다 할지라도 좀 불결하고 하기 때문에 벌이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오래된 소비, 색깔이 너무 짙은 소비 이런 것들은 좀 없애고 새로운 소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질병도 예방되고 벌도 건강히 잘 자란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벌집을 짓는 조건이 있습니다. 외기 온도도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4월달에 벚꽃이 필 시기는 외기 온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낮에는 더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벚꽃이 필 무렵, 아가씨꽃 필 무렵, 밤꽃이 필 무렵, 꼭 그런 세 가지 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꽃이 필 때 그때 화분과 식량, 먹을거리가 충분하고 그 다음에 외기 온도가 좋기 때문에 육아와 벌집 짓기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꽃이 피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고 4월달부터는 벚꽃이 피게 되면 바로 정소를 하실 때 소초광으로 하시면 여러모로 도움된다. 자, 여러분들 좀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금년에도 2월달부터 계속 3월달, 4월달 박종규 양봉TV를 이어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거기에 바로 정답이 들어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3월 하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